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754억 달러. 이게 하루아침에 파산한 SVB 총 예금 규모라고 합니다. 22년 말 기준이죠. 근데 이 예금은 전액 돌려준다고 조금 전 CNBC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당한 호재로 보여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SVB 관련 쟁점들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7일 주가 보시면 280달러에서 놀던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이 SVB 주가가 수요일부터 조짐이 약간 이상하더니 목금 이틀간 이제 폭락을 했고요. 금요일 종가가 106달러였는데 폐장 후에 추가로 폭락해서 43불에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파산 선언돼 버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IT 분야 중심으로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해왔다는 그런 중견 벤처 캐피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략 이틀 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파산 관제인이 돼서 DINB라는 새로운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SVB의 모든 예금 저 신설 법인으로 이전해버리고 그래서 SVB의 자산을 팔아서 예금 상환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22년 말 2,09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보다 1년 만에 930억 달러 고도 성장했다는 겁니다. 즉 총 자산이 21년 말에 1,160억 달러였다가 1년 만에 2,090억 달러가 됐다는 건데 저렇게 자산이 단기에 폭증한 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게 문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저게 이제 벤처 캐피털이었다니까 투자한 기업이 대박 IPO를 한 서너 개 실현돼서 그래서 자산이 증가한 것이라면은 절대로 파산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성과급 대박 잔치가 벌어졌겠죠. 파산이라는 것은 지불해야만 할 돈, 즉 잔고에 현금이 없어서 취급하지 못하는 상태, 취급해야 하는데 취급 못하는 상태, 즉 채무 불이행 상태, 디폴트 상태를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게 파산 아닙니까? 현금 없어서 파산하는 것입니다. 왜 현금이 없습니까? 자산 930억 늘어날 때 부채가 그 이상으로 늘었는데 그 늘어난 대부분의 부채가 단기에 상환해야 할 것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지금 당장 현금화될 자산보다 더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파산했다는 거는. 저 은행의 부채는 바로 예금이죠. 그래서 총 예금이 22년 말 기준 1,754억 달러라는데 이게 부채 규모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을 할 때 한 달 조달금리보다 1년 조달금리가 더 비쌀 테고 10년 조달금리는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할 때는 한 달 운영 수익보다 1년, 10년 이렇게 장기간 운영 수익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특히 벤처기업 투자한다는 것은 장기간 투자한 후에 IPO 과정 또는 그전에 인수합병 등 이런 기업 자체를 팔아버리는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한 것은 현금이지 않습니까? 현금 없어서 파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벤처기업 투자가 성공하면은 거대한 수익이 기다리지만 장기간 투자해야 하고 수익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금융업,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은행, 보험, 연기금, 벤처캐피탈 다 포함해서요. 부채로 조달한 돈을 굴려서 먹고 사는 이 금융업종 공통의 위험관리 원칙 두 개가 있습니다. 위험관리 원칙 두 개.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번, 부채의 만기 구조와 자산의 만기 구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Asset Liability Management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변동할 때, 근데 금리는 항상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오르건 내리건 자산의 가치 변화가 부채의 가치 변화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
이것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자산의 듀레이션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것, 여기서 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저런 그 두 가지 원칙에서 SVB는 많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반대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요구불 예금, 이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부채라는 거죠. 이거 중심으로 그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달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겁니다. 이거를 장기 자산에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 자산, 매우 위험한 장기 자산이 바로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산의 듀레이션이 부채의 듀레이션보다 현저하게 길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인데 과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파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1순위에 갖고 복권 산 것과 유사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한다는 것은 일종의 장기 콜 옵션 매입하는 것과 같아서 다시 말하면 복권 매입과 같다는 겁니다. 당첨되면 대박인데 대부분 당첨 안 되죠. 예? 대부분 꽉 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타트업 투자 본질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10군데 투자해서 9군데 싹 말아먹고 한 개 대박 터지면 거기서 10군데 손실 모조리 만회하고도 대박 챙기는 거, 이게 바로 벤처 투자입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그 종잣돈은 장기 자금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장기 자금 조달할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벤처 투자 그 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SVB라는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을 이제 그거를 미국 국채에 이제 일부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미국 국채도 매우 위험한 투자 수단이라는 걸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미국 국채가 안전 투자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진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전의 의미는 말이죠. 약속대로 원리금 지급이 사실상 보장된다 이런 뜻일 뿐입니다. 문제는 언제 받느냐 이거 아닙니까? 약속된 시간이 되어야지. 즉 장래 어떤 그 날짜에 원리금을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빚 갚지 못하면은 그러면 즉 지금 예금 돌려달라는 그 청구에 당장 응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디폴트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파산 사유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지금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국채는 지금은 못 준다는 겁니다.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약속된 시간에 주겠다는 겁니다. 저게 안전합니까? 예. 그래서 예금자들이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시장에서. 요 순간 바로 만기 전에 국채를 파는 순간 현실화되는 리스크가 바로 금리 변동 리스크라는 겁니다. 채권 매입 당시보다 금리가 내려 있다면 그러면 팔 때 수익이 실현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금자들이 절대로 예금 찾으러 안 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파산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때는 100원에 산 거 팔려고 내놓으니까 90원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10원 빵꾸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몰려드는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령 20년 팬데믹 그 당시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0.8% 이하에서 상당 기간 지속이 됐죠. 그래서 21년 지나고 22년이 지나면서 그 국채 수익률이 3.5%에서 4.2% 그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년에 매입한 10년짜리 국채는 지금은 가격이 폭락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물론 작년 4% 이상에서 매입한 국채는 지금 가격이 폭등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채권 투자가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금리 변동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VB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이런 겁니다. 가령 6개월 그 단위로 6개월로 조달한 예금은 6개월 국채를 사고요. 1년 예금은 1년 국채를 사고요. 10년 자금은 10년 국채를 사고요. 이렇게 만기 구조를 더
단기화했더라면은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결과적으로 채권 중도 매각으로 대략 한 18억 불 정도 손실 실현되었다는 것이고, 이걸 이제 유상증자로 해결하려고 한 22억 불, 22.5억 불 정도 유상증자 추진하려고 하자. 그러자 갑자기 예금자들이 일시에 내 돈 돌려도 이러면서 몰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뱅크런이죠. 뱅크런. 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자산 규모 2,090억 불에 비교하면은 유상증자 과도한 금액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뱅크런 앞에는 아무리 거대한 은행도 이거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뱅크런이 진행되어 버린다면은, 하물며 조그마한 SVB가 그 뱅크런 막을 방법이 없죠.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이거 참나. 그런데 그 기사 보시는 것처럼 제닛 옐런이 재무장관 한마디로 SVB에 대한 구제금융 베일아우트 더 이상 없다. 그냥 완전히 대못을 확 박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회사 멍청하게 경영했으니까 망해라 이겁니다. 설거지 다 한 다음에 다른 유능한 사람이 다시 맡아서 벤처 투자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망할 기업 확실하게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 할 일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시장은 지금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불실 기업 망하고 나면 더 강하게 새로 탄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은 저런 정도 망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어떤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하면 그 과실도 개인이 누리고 망하면 그 고통도 개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SVB 리스크는 개별적인 고유 리스크이지, 즉 유니크 리스크이지 미국 경제 전체의 리스크, 즉 시스템 리스크 아니라는 것이고, 개인이 해결해라. 국가가 나설 일 아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다만 이제 그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조금 전에 CNBC 보도를 하는데 예금은 전액 지급해 주기로 한다는 겁니다. 예금 총액이 한 1,754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미국 경제 전체 규모로 보면은 뭐 큰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연방정부 개입한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개입이 아니라 일부 개입, 예금자 보호는 이제 해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래 SVB 그 예금자 중에서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였습니다. 25만 달러 넘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안 해주고 위에서 봤던 그 신설법인이 자산을 싹 팔아서 그 남는 거를 이제 이렇게 비율로 나눠준다 이거 아닙니까? 손해 날 수도 있고,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일부 그 예금자들은 망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연쇄 부도 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요 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이게 제대로 경영을 했더라면 망하지 않을 회사로 보이는데, SVB가 하여튼 부채 관리를 지금 제대로, 단기 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저렇게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경우에 그 예금은 돌려준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쇄 부도 가능성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만 달러 한도라는 예금 보호 제도의 취지가 지금 몰각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있으나마나 하게 되잖아요. 다음에 이게 이제 선례가 되니까 다음에 또 사실상 전부 다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가 바로 한국이죠. 국민연금이 SVB 10만 주 대략 한 2,320만 달러 갖고 있다 하고요. 이거 그다음에 한국투자공사가 한 462만 달러, 전부 합치면은 대략 한 370억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물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심각한 조짐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그 자금은 속성상 복권 사면 안 되는 거죠. 저거 지금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데 저걸 갖고 복권 사면 안 되겠죠. 국민연금 그 기금 운영자가 그 연금 기금 그 펀드를 가지고 매주 복권을 한 100억 원씩 계속 산다. 10억
몇십억 원씩 산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놈은 그 완전 미친놈 아닙니까? 그거 당장 잘라야겠죠. 그런데 벤처기업의 스타트업 주식 사는 것은 복권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스타트업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 없는 콜옵션 매수와 같고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콜옵션이라는 게 이게 복권입니다. 복권. 그래서 국민연금 운용자가 콜옵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SVB가 뭐 했다는 겁니까? 국민연금 돈을 갖고 가서 스타트업 주식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민연금 돈으로 스타트업 주식 매입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돈으로는 SVB 같은 저런 벤처캐피탈 지분 투자하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야 할 거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사 기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국민연금과 특히 국민연금이죠. 한국투자공사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 절차 그러니까 이 심사 기준 제대로 마련했는지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심사 기준 만들어야 하는 자를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심사 기준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 제대로 준수 안 했다면은 그 투자 담당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포함해서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요. 국회에서. 그래서 책임질 자 엄정하게 지금 문책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SVB 투자 결정하기 전에 이 회사의 위험 분석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즉 위에서 봤던 두 가지 원칙 체크했느냐 이겁니다. 예? 그 분석 과정과 투자 판단 과정에 대한 이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해야 되고요. 감사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대체 SVB가 저렇게 저리 단기자금 조달해서 고리 장기자산으로 운영한다. 이 사실을 도대체 왜 발견을 못했냐 이겁니다. 발견 못했으면 발견 못한 이유를 추궁을 해야 되고요. 발견하고도 투자했다면 그 투자 책임자를 책임 물어야 합니다. 예? 저런 데는 국민연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은 벤처캐피탈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걸 발견을 못하고 투자를 했다면 그러면은 제2, 제3의 SVB 유사 사례가 지금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찾아내서 빨리 터지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팔아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 간판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모조리 저는 잘라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짓 하려면은 그러면 벤처 캐피탈 회사에 가서 거기서 그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일하게 둬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산 구조와 부채 구조, 그 만기 정합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도 SVB 지분 투자를 했다면 이거는 범죄에 가깝죠. 이런 게 바로 일종의 배임 유사한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SVB 그 자체는 저는 별로 놀랍지 않은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저게 물려 있다는 거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다른 금융투자업계, 은행 포함해서 다른 금융투자업계가 SVB 물린 게 있는지 이거 이제 밝혀야겠죠. 시장에서 이제 결국 주가가 말해 주겠죠. 손실만큼 주가가 하락 조정받는 거 이거는 시장의 코스피 시장 남은 과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곳에 과다하게 투자해서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 있다면 망하게 내버려 둬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건 망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예. 그럼 망하고 나면 다른 기업이 인수해서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시장 아닙니까? 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는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뭐 블랙 먼데이 이런 소리 막 나오는데 글쎄요. 예, 저는 블랙 먼데이 된다면 아주 호기죠, 호기. 예, 줍줍할 수 있는 호기라고 봅니다. 특히 예금 지급 지금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구제금융 허용한 것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재의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또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금 지급은 뭐 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게 정확한 평가 아닌가, 대응 방식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개별적으로 금융기관 중에서 SVB에 물린 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분야 또 위험 재평가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자금 경색 가능성 있는 것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최근의 금융 긴축 과정에서 취약 기업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소 아닐까. 뭐 이 정도로 그 악재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위험 재평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 말은 금융시장이 더 스마트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이런 담금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망하는 기업 이상으로 더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듯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그 적절하게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 반도체 전장과 관련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위험성이 저는 더 크다고 정리를 합니다. 조선주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 실적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조선주가 가장 안전하게 그 시장 평균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수익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번 주 14일 발표되는 2월 CPI 물가지수 예상치 6%로 발표됐는데 이거는 1월에 6.4%보다는 비교적 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코어 CPI는 5.5%로 1월의 5.6%에서 다시 이제 둔화되는 그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문제됐던 것이 둔화 속도가 좀 느려졌다는 것이 그동안 이제 걱정거리가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둔화된다는 건 이제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 다 반영해서 22일 그 기준금리 인상 확률 지금은 25bp 인상 확률이 90%로 지금 돌변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또 정반대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 SVB 사태가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는 그런 호재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지금 돌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